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소속 석사과정 오성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Q 디퓨전, 퀀타이징 디퓨전 모델이라는 논문으로 이 연구는 ICCV 2023년에 게재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이테이션 숫자는 77회입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생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계산 성능 및 속도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디퓨전 모델을 효과적으로 양자화해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Q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발표 목차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 그리고 디퓨전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프로포스트 메소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챌린지한 포인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입니다. 최근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 생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간과 같은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안정적인 학습과 품질의 이미지 생성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은 수십에서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의 반복 연산을 필요로 하며 이미지 생성이 좀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과 같은 모델은 1초 내에 여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반면에 디퓨전 모델은 한 이미지를 인퍼런스 하는데 이제 몇 초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전 연구들은 좀 디노이징 프로세스의 스텝의 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접근은 이터레이션에서 사용되는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모델 자체가 계산 집약적이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퓨전 모델의 인퍼런스를 좀 느리게 만들고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미지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리뷰션인데요. 이렇게 이제 디퓨전 모델의 속도를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이런 속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Q 디퓨전이라는 새로운 포스트 트레이닝 쿼타이제이션 방법 PTQ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연구의 주요 기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PTQ 솔루션인 Q 디퓨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델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계산 속도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로 타임 스텝 어웨어 컬리브레이션과 스플릿 쇼트컷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은 디퓨전 모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자화 기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 스텝에 따른 액티베이션 분포의 다양성과 양자와 에러, 누적 현상을 좀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디퓨전이 무엇인지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이제 디퓨전 이제 프로세스는 크게 두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원본 데이터에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좀 추가를 해 가면서 완전한 노이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 노이즈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포워드에서 리버스 단계를 거친 결과 이미지를 입력 이미지의 확률 분포랑 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리버스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 확률 분포 파라미터인 평균과 오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노이즈 생성 확률 분포를 학습해서 이 노이즈에서 원본 이미지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는 랜덤 노이즈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이렇게 랜덤 노이즈로부터 고양이가 생성되는 이런 것과 같이 이미지, 텍스트, 그래프 같은 것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주요 챌린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양자와 에러가 타임 스텝에 걸쳐서 이제 누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면 각 레이어 출력에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의 경우 어떤 타임 스텝 t에서
디노이징 모델 입력 XT는 이전 스텝의 출력 XT로부터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디노이징 스텝 수에 비례해서 연산에 포함되는 레이어 수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디노이징 과정이 후반부로 갈수록 양자와 에러가 좀 누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파 10 데이터셋에 대해서 64배치로 DDIM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모델이 4비트로 양자화되었을 때 이제 양자화 에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누적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델을 좀 낮은 정밀도로 양자화한 후에도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타임 스텝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챌린지한 포인트는 액티베이션이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 좀 다르게 분포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타임 스텝에 걸쳐 유넷 모델의 아웃풋 액티베이션 분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웃풋 액티베이션 분포가 이렇게 타임 스텝에 따라 점진적으로 좀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접한 타임 스텝에서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스텝에서는 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액티베이션 분포를 양자화할 때 어떤 특정 타임 스텝에 대해서 맞춘 그 양자화를 진행하면 다른 타임 스텝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좀 양자화 과정에 있어서 챌린지한 포인트인데 이제 만약에 어떤 소수의 타임 스텝만을 사용해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캘리브레이션 한다면 특정 타임 스텝의 액티베이션 분포에서는 좀 오버피팅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타임 스텝에 대해서 좀 제네럴라이즈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발생하는 액티베이션 분포 변화를 반영하는 양자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챌린지한 포인트는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의 어떤 양자화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CNN에서 유넷 아키텍처를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디퓨전 모델들이 유넷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넷 구조에서 이제 어떤 쇼트컷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은 다른 이제 레이어들과 비교해서 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좀 여기 쇼트컷 레이어 내에 인풋 액티베이션들이 다른 이웃한 그 레이어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브노멀한 값의 범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DIM의 쇼트컷 레이어의 인풋 액티베이션은 이 다른 인접한 레이어들보다 최대 뭐 200배 정도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양자 방법을 전체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에 이제 다 적용할 경우에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쇼트컷 레이어에서 비정상적인 액티베이션 분포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포스드 메소드는 타임 스텝 어웨어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여기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타임 스텝 어웨어 캘리브레이션은 모든 이제 타임 스텝에서 발생하는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타임 스텝 전반에 걸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임 스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좀 최소화하고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양자화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샘플링 스텝 T에서 이제 샘플링 스텝 T에서 모든 타임 스텝에 걸쳐 고정된 간격 C로 중간 입력을 균일하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D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D를 사용해서 모델의 각 블록 웨이트, 양자와 파라미터, 뭐 클리핑 레인지, 스케일 이런 것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양자화된 아웃풋이랑 풀 프리시전 아웃풋 간의 MSE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D를 사용해서 모델의 각 블록, 액티베이션, 양자와 파라미터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양자와 모델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모든 타임 스텝의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된 방법은 쇼트컷 스플리팅 퀀타이제이션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쇼트컷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액티베이션 값에 좀 비정상적인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X1과 이렇게 X2가 컨캣 과정 이전에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이제 스플릿 퀀타이제이션 기법인데요. 각 쇼트컷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이제 콘캣하기 전에 분할해서 양자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데 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쇼트컷 레이어들의 액티베이션과 이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모두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메모리나 뭐 계산 리소스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은 이제 리니어 퀀트에서 이제 Q 디퓨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FID 수치가 리니어 퀀트는 이렇게 좀 높지만 칼리브레이션 셋 구성과 스플릿 쇼트컷을 했을 때 이렇게 FID 수치가 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파 10이랑 LSUN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FID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이미지 품질 평가에 사용이 되고 IS 수치는 이미지 생성 품질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인데 이것은 주로 여기서는 사이파 10 실험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이파 10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이제 8비트 로 양자화한 모델은 이제 FP 모델 풀 프리시전 대비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여기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4비트 퀀타이제이션에서도 FID가 조금 이제 증가를 했을 뿐 여전히 이제 매우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LSUN 여기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4비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도 풀 프리시전 모델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적은 성능 손실만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좀 여기서 제안한 Q 디퓨전 모델이 좀 낮은 비트 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정성적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Q 디퓨전은 이제 양자화된 상태에서도 좋은 이미지 품질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를 확대해서 보면은 좀 침대가 좀 잘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4비트 양자화에서도 눈에 띄는 성능의 저하 없이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시 또 Q 디퓨전이 이미지 생성 작업에서도 양자화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이미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인데요. 프롬프트를 이제 이렇게 뭐 모자를 쓴 강아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실험인데요. 512 바이 510의 해상도를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실험 결과 좀 4비트 양자화를 적용한 모델에서도 풀 프리시전 대비해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지 품질과 텍스트의 일관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여기서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과 비교했을 때 Q 디퓨전 같은 경우는 높은 이미지 품질과 텍스트 일관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실험 또한 이제 Q 디퓨전이 단순히 이제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생성 작업에서도 좀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기존의 이제 양자화 방법에 비해서 이미지 품질의 저하 없이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Q 디퓨전이라는 새로운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디노이징 프로세스에서 멀티플 타임 스텝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타임 스텝 어웨어 칼리브레이션과 스플릿 쇼트컷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양자화 효과를 좀 극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각 스텝, 타임 스텝마다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분포의 다양성과 이제 양자화 에러의 누적 현상을 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4비트라는 좀 낮은 정밀도에서도 Q 디퓨전 모델이 풀 프리시전 모델과 비슷한 결과를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퓨전 모델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